자,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해서 손절가를 정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이런 거는 어, 아주 드물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졌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통 나오는 것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의 매집봉이랄까요? 존재감을 알리는 충격 파동이 아니고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스케일 차트를 크게 열어서 평균 평균 상승률을 보면서 이게 이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상한가니 60%니 이렇게 갔다 해서 이거는 이제 힘이 좋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트를 보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형 포장이라는 게 강하게 올라왔지만 평균 끼를 봤을 때 원래 이 정도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 패턴으로 보면은 항상 과거의 움직임은 비슷하게 따라 합니다. 얘는 더 가려면은 보세요. 일단 한 번 쏠 때 최대한 모든 힘을 응축해서 쏴요. 모든 힘을 응축해서 쏴요. 이런 것들 이제 5일선 터치하면 탄력이 줄어듭니다. 최대한 5일선을 안 닿게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좀 더 가는 형태는 당연히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때도 급격하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가격이 시작됐던 이런 지점 이탈 없이 돌리는 형상이 많고,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으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그 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급격하게 올랐으면은 급격하게 내리는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급격하게 올렸으면은 지루하게 빼는 기간 조정이 나오든지. 대형 포장은 이 둘 중에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다음 슈팅이 나올 에너지를 모아둔 거라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나왔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눌린 다음에 N자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뭐 웬만한 종목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쏠 때 끼 좋게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은 애초에 이렇게 깊게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게 맞아요. 강한 종목이라면은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러다가 뭐 이렇게 해서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위에서 노는 게 맞아요. 그럼 애초에 대형 포장이라는 게 그래 뭐 바닥에 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 보시죠. 요 정도에서 그 핸들링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마 뭐 이게 해지 주다 보니까 차트를 망가뜨린 거죠, 내리면서.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반등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왜? 바닥권에서 충분히 조정 나왔고 이런 충격 파동을 통해서 충격 파동이 아니죠. 반등 파동을 통해서 에, 존재감을 과시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요게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 일단 저점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저점이 내려가는 형태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뚫기에는 또 그럴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과거에 이렇게 N자로 갔던 모멘텀이, 이걸 스케일을 좀 줄이면 저렇게 N자가 나올 수는 있겠죠. 아마 그런 것도 연출한 것 같은데, 또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내려왔다가 살짝 페이크 주고 내려서 이제 쏘는 모습이고, 이것도 갈 거였으면은 패턴은 바뀔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과거의 움직임 답습을 한다. 여기서 누르고 올렸는데, 그러면은 요 지점이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중요해진 지점. 왜냐면은 에, 상승을 이렇게 강하게 했고, 또 어떻게 원래는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죠? 앞에 일봉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좀 쭉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쭉쭉이. 쭉쭉 올라가야 된다. 근데 5일선 터치하면 안 된다. 터치하면 힘이 탄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뭐 5일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일봉상의 그런 패턴은 깨졌습니다. 이게 뭐 악재든 뭐든 차트상 패턴이 깨졌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꼬리가 생기는 게 조금씩 불안하죠. 아마 그 중동 전쟁 관련, 이란 전쟁 관련해서 해치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투심이 좀 불안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요 지점을 깼어요. 그래서 손절가가 만약에 원래 구조라면은 앞에 이런 횡보 흐름 속에서, 횡보 흐름에 이런 보통 박스 중심부를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3, 20, 40. 왜냐면 요게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작게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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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인데 BC가 이제 어떻게 이런 긴 상승 파동이 된 거예요. 여기가 손절이 맞아요. 원래는 세력이 있다면은 여 자리는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이걸 올린, 메인을 올린, 나 존재감 알리는 반등 파동을 만든 세력은 여기 절대 이탈해서 안 됩니다. 누가 깨어나도.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 자리에서 급락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N자로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처음에 하려던 얘기를 이제 할게요. 반등이 만든 존재감 확인한 후에 누르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N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엄청 일반적.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 따라붙은 개미들 싹 다 눌려서 손절시키고 반등 주고 또 한번 흔들어서 이제 쏘는 진파동이 나오는 형태인데, 못했죠. 여기서 뭔가 시도를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손절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거 이제 다이버전스라 표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빨리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가격이 너무 원래 이제 평균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면서 가격이, 평균 가격이 종가는 여기 나왔지만 평균 가격 위에 있어.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반등의 형태인 거고, 그래서 이 반등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근데 이게 진카요. 진짜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반등이 나왔던 이 시작점은 절대 깨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새롭게 N자 상승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만든 주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뚫으면서. 그래서 차트 분석하실 때 이런 반등 파동, 바닥에서부터 뜬금없이 쏘는 게 매집봉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등 파동에서는 의미를 찾으려서 안 된다. 항상 요게 나오고 난 뒤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준점을 잡고 손절하는 거고, 그럼 이건 등락폭이 너무 크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따져야 됩니다. 항상 어디 자리 들어가든지 간에 손절 대비 상승폭이 1대2는 나와야 돼요. 기본. 왜 1대2일까요? 승률이 25%, 1대2가 아니다. 40%는 나와야 됩니다. 40% 나오잖아. 반반이라 쳤을 때 쳐도 차트만 잘 보면 40% 정도 남 1대2면은 계좌 우상향하거든요. 돈이 벌립니다. 최소한 요건이에요. 승률이 30%, 25% 계속 나가자. 그러면 더 큰 자리를 잡아야죠. 1대3이나 1대4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최소 지점이 1대2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연 여기서 배팅을 했을 때 104, 1040을 손절로 잡는다면은, 내가 세력이라면은 1대2니까 얼마입니까? 평균 가격이 양대봉이 한 중간 정도 칠게요. 중간 정도 치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1480원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거의 근처까지 가긴 갔죠. 그럼 일단 여기서도 좀 쎄한 걸 느껴야 돼요. 일단 맞추긴 했네. 이러면서 살짝 긴장을 해야 돼. 이거 안 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뭔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폭이 처음 잡았던 이 손절 지점을 이게 세력의 평단가라면은 얘들 못해도 1대2 손익비를 잡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세력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왔던 같은 개미들도 돈 좀 굴린다는 개미들도 손익비에 이거 해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어,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종합적인 거 따져봤을 때 다이버전스가 크고 거기서 이제 그 간극을 메꾸는 반등이 나왔다면은 이 지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왔던 지점에서 세력이 있다면은 이제 본 파동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본 파동이 실패를 했죠. 그럼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손절이 되는 거고, 모르겠고 난 얘랑 같이 할래. 이 반등 파동이랑 같이 할래라는 애가 살아 있다면은 1040을 지켜줄 겁니다. 어떻게 지켜줄 거냐면은 깰 수도 있겠죠. 종가상 깰 수도 있지만 보통은 4거래일 안에 이날 제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안에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요거는 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조금 여기를 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요 자리 이탈이 없으면은 그래도 파동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요런 자리에 손절을 할까라 하면은 아까 말했던 이 봉이 만들고 의도하려고 했던 파동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올리겠어?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눌려서 다시 스타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요 구조를 답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로 따져봤을 때는 매수는 오히려 1040에 오던지 혹은 여기 시가 부분 있죠. 갭이 살짝 떴을 텐데 이 갭 구간의 매우는 이것도 별로 안 떴네요. 요 시가 부근에서부터 1040 분할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이탈 손절. 저는 이렇게 등락폭이 이런 식으로 가면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형태는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캔들이 오밀조밀 해야 돼요. 뭉쳐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무시를 못 하거든요. 더 영상을 글로 영상을 한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복잡할 텐데 첫 번째, 바닥에서 쏘는 상승은 상승 파동이 아니다. 항상 반등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매집봉이다. 확인을 시키는 거. 사람들에게 나 이제 쏠 거다. 관심 좀 가져달라라는 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르고 나서 다음 흐름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그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권하는 거는 누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 보이시죠? 캔들이 좀 작아지고 난 뒤에 뭐 5일선을 넘기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들이대 보는 거죠. 손절 잡고 막상 보면은 이 지점 있죠. 4월 2일 종가 기준으로 1120 손절 잡고 손절이 얼마 되냐? 야, 그래도 좀 되네. 11% 손절 잡고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이 22%를 먹어야 되는데 보세요. 캔들 딱 20% 올라가죠. 여기서 그럼 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N자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거다 배팅한 사람들이고 본전 물려 있는 사람들이 본전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입 아프게 1대2, 1대2 막 이렇게 떠드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 물린 개미들 너희들 나가 하고 다시 했는데 이제는 또 세력이 뭔가 꼬인 것 같아. 밀렸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개파랑이 나온 겁니다. 악재도 있었겠죠. 그래서 반등할 때 처음 반등 이거는 그냥 이 정도 가는구나 끼가 이 정도구나 생각하고 누른 다음에 액션들 특히 5일선 돌파 같은 흐름들 거리량이 좀 붙고 이러면 더 신뢰성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지표 귀신같이 지표가 딱 떠 있죠. 지표를 보고 하긴 하지만 요거 뜨고 양수고 이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대령 유무 150 양수죠. 대령 크기 14.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지점에 세력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N자 상승을 만들 것이다.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N자 상승이라면 전고를 넘기는 겁니다. 실패를 했고 쫙 밀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관리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손 놓은 거예요. 근데 나간지 안 나간지는 어떻게 1040 이탈 전까지는 모르죠.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여기서 그 하방 뭐냐 그 하방 경직 하방 경직 이런 게 많습니다. 윗꼬리 나온 음봉인데 바닥에서 윗꼬리 음봉이 나와. 말이 안 되죠. 보통 위에서 윗꼬리 음봉 나오면 이제 아래로 네? 페이크지. 이런 게 나오고 다음 양봉 나오면 어제 얘기했던 JC 케밀카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돌립니다. 이런 형태.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오고 내리고 원투. 여기에 이제 세력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 손절 지점이 되는 거다. 하지만 큰 그림 보면은 이 자리가 앞에 나왔던 반등의 소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설사 종가상 이탈하더라도 4일 안에 5일선 안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왜 세력이 뭐 너무 친절하게 자 이제 내 평단이니까 내가 시작한 평단이니까 돌릴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좀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또 호재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내려왔다. 저는 이런 전망을 좀 싫어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 거예요. 두 가지 전략. 이런 자리, 거래량이 터진 봉의 시가부터 해서 이런 자리를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5일선 넘길 때까지 제일 무난하죠.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왜 여기 반등봉의 이 지점이 손절 라인이 되냐 하면은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밀었어요. 투매가 나왔죠. 보통 투매가 한번 나오고 돌리는 게 좀 세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기준을 잡고 요거를 넘기고 밟아준 다음에 돌린 거예요. 2단 바로 슈팅이 나왔죠. 그죠? 바로 슈팅입니다. 어. 그러니까 요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요 저가 1039 박스권 하단에서 투매가 나왔으면은 절대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빡셉니다. 안 돼요. 근데 보란 듯이 안에 들어오고 눌러준 다음에 또 어떻게 아예 슈팅까지 나버렸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라인이 된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다이버전스 형태를 좀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대형 보장을 예시로 든 손절가, 적정 손절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쭉쭉 돌리는 패턴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이 중간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그냥 물려버려서 반등을 안 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대형주 하겠어요? 캔들이 오밀조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다가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래 내가 한두 번 판단을 실패했어도 도망은 치게 해주는데 이렇게 쏘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내리면은 조심하셔야 되고 내렸을 때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경험치가 있다면은 오히려 내렸을 때 과감하게 하겠죠. 왜? 조금 높게 사더라도 어차피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 대신 내려가는 칼날에는 잡지 말자. 핸들이 좀 작아지면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